이성을 만나서 하는 감정 소모만큼 멍청한 에너지 낭비는 없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뭐 저 사람은 에너지 뱀파이어야? 심하면 이런 생각도 나타나요. 나는 첫눈에 내 짝을 알아볼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아니잖아. 알아보기는 뭘 알아봐요. 그거 다 뭐가 만들어내는 생각인 겁니까? 관념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연막이란 말이에요. 관념이란 무엇일까? 자, 라이프 루시딩을 저희가 운영한 지 이제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 관념 분석하는 모습들을 봐왔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오늘 좀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많은 경우에 관념 분석이라기보다는 생각 분석에 매여 있어요. 대주제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관념이란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생각하고는 다르다. 생각하고 다르다면은 감정하고도 다르겠죠. 자세히 한번 내가 관념 분석하던 이제 그 상황을 갖다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생각과 감정 분석하는데 매달려가지고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시딩에서 이야기하는 관념이라는 거는요, 사전적 의미하고는 달라요. 그죠? 사전적인 의미의 어떤 관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숨어있는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은 각 개체 존재의 현실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죠. 따라서 나만의 관념이라는 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세상에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의 관념과 너의 관념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진다면은 개인의 관념이라는 것이 단지 개인의 차원에만 머무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관념이란 건 개인의 현실뿐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운영하는 코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 기반하여 넓은 의미에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주관이 부여된 개념을 갖다가 보통 이제 관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주관이 부여된 개념이라고 말을 하는가? 개념이 관념이 되려면은 주관, 즉 나라는 것이 부여가 되어야 돼요. 나라는 기준이 전제되어 있죠. 자, 그 나라는 상수를 기준으로 해서 전개되는 생각, 감정, 느낌, 반응, 의도, 행위, 규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신작용이 모두 관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 뭐예요? 내 현실을 만들어내는 코드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나는 결핍된 존재다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념의 주체가 되는 나는 어떻든 간에 뭐를 체험을 해야 돼요? 결핍을 체험을 해야 되죠. 자, 따라서 결핍을 머금고 있는 생각, 감정, 느낌, 반응, 의도, 행위, 규정이 펼쳐지는 겁니다. 연애에 계속 실패하는 상황을 예로 가져왔습니다. 예를 보면 나는 결핍된 존재다라는 원초적인 코드에 의해 가지고 1번이죠. 나는 사실 연애에 자신이 없어. 저 사람이 나 같은 걸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인 뿌리관념, 뿌리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을 이어받아서 뭐가 나타나요? 2번 보시면은 연애 사업에 자신이 없는 감정, 그리고 뭡니까? 이성만 마주치면 일어나는 두려움. 이에 더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걱정의 감정들이 일어났습니다. 얘네들이 일종의 뿌리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이 일으킨 격렬한 에너지는 꺼지지 않고 느낌이 돼서 여운으로 계속됩니다. 뿌리 느낌이에요. 뿌리 감정을 이어받은 거죠. 감정은 일시적이고 느낌은 장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일순간 격하게 타올랐다가 어떻게 돼요? 싹 하고 사그라들면서 잔재가 남죠. 이 잔재가 느낌으로 지속되는 겁니다. 감정하고 느낌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내 심신 에너지의 분배를 의미하는 기분은 매우 안 좋은 상태, 그리고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기분이 무슨 뜻이냐? 기운의 분배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분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 자신 없고 불안한 기분이 나의 주도적인 정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랑 앞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소극적이 되고 심지어 뭘로 작동해요? 방어적으로 작동을 하고 반응을 이어받아 일어나는 의도는 5번 보세요. 의도는 이거 아니야. 그만할래나. 뭔가 불편해. 또 뭐예요?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나 봐. 관둘 거야. 이런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의도가 세팅이 될 때 마음 안에서 관계를 끊어낼 추진력이 부족하면 혹은 무언가 아쉬움이 남아있다면 뭐가 나타나느냐? 이제 이 그만두고자 하는 의도가 정당하다라는 사실을 뒷받침을 해줄 보조 생각이 또 긴급 편성되는 거예요. 뭐 들어가는 겁니까? 구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아니야. 나 이번에도 자신 없어. 또 상처받을까 봐 뭐 두려워. 뭐 이번에도 나를 이용만 하고 버릴 거야. 블라블라. 그렇죠?
이용당하고 뭐 버림받는 건 너무 지겨워. 이런 생각들. 안 봐도 뻔해. 뻔히 보이는 함정에 빠지지 말자. 막 이런 생각들. 얘네들이 나타납니다. 얘네들이 뭐예요? 보조 생각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요. 관념 분석을 한다고 앉아가지고 이 보조 생각들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보조 생각들을 가지고 여기서 또 분석이 막 들어가요. 보조 생각이 새끼를 치겠죠. 자, 그렇다면 어디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조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관념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조 생각들의 혹한 헤어지고자 하는 의도는요. 왜냐하면 힘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조 생각이 보조를 해주면서 자, 얘네들은 다시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행위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행위는요. 단순히 육체의 것뿐만이 아니라 의도를 이어받은 의지가 몸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따라서 육체 행위 또한 정신작용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언가 행위를 하려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채든 아니면은 무의식 안에 숨어가지고 알아채지 못하든 간에 의도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표면 의식으로는 우리 숨 쉬고 있는 걸 매 순간 뭐 하지를 않습니까? 자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예요? 의도는 발생했고 그 의도에 따라서 호흡 운동이라는 행위가 발생하죠. 밥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따라서 생각, 감정, 느낌, 반응, 의도, 행위, 규정이라는 정신 심리 작용의 7단계. 자, 이 중에서 행위는 외적인 행위만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갖다 지칭하는 겁니까? 외적인 행위를 하게 만드는 의도 있죠. 이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신 심리 작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됩니까? 6번에 써 있습니다. 선을 긋고 밀어낸다. 일부러 차갑게 대하거나 냉정하게 선 긋고 모르는 척하거나 잠수 타거나 연락처 차단하거나 등등의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행위를 관념의 형태로 한번 치환을 해보세요. 어떻게 치환될까요? 나는 저 사람을 일부러 차갑게 대할래. 착각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을래.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모른 척할래. 연락처를 차단할래. 등등의 형태로 치환됩니다. 자, 이 형태가 어때요? 나는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다라는 형태죠. 의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의지를 행사할 것이다라는, 즉 의지를 표현하는 문장의 형태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를 표현하는 문장을 인지를 하고 읽어보세요. 마치 뭐처럼 느껴지세요? 저 사람을 일부러 차갑게 대할래라는 생각, 선을 그을래라는 생각, 그죠? 모른 척할래라는 생각, 연락처 차단할래라는 생각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생각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관념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 분석하고 있다고. 이것도 분석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래라는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규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슬픈 규정 7번. 나는 역시 연애 고자야. 나는 연애가 불편해. 아직 누군가를 만날 때가 아니야. 이런 규정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도 이 규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또 뭐예요? 또 보조 생각들이 긴급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의 규정을 보조하는 생각들은 대부분 내가 내린 규정을 변호하고 또 두둔하는 쪽으로 일어납니다. 두둔해야 돼요. 나 스스로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성을 만나서 하는 감정 소모만큼 멍청한 에너지 낭비는 없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뭐 저 사람은 에너지 뱀파이어야? 심하면 이런 생각도 나타나요. 나는 첫눈에 내 짝을 알아볼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아니잖아. 알아보기는 뭘 알아봐요. 그거 다 뭐가 만들어내는 생각인 겁니까? 네. 관념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연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보조 생각의 어떤 푸시를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정말로 그 누구하고도 연애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제가 많은 경우에 진범인 뿌리관념이 아닌 생각들을 자꾸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는지 감이 오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모든 정신 심리작용 결과의 주범은요,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관념화된 형태인 1번 있죠, 1번. 나는 사실 연애에 자신이 없어. 저 사람이 나 같은 걸 좋아할까? 얘네들이에요. 자, 다시 연애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 그리고 이 비슷한 어떤 상황을 겪어봤다 그러면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선에서 노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1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나 관념 분석할 때 계속 어디에서 놀고 있었는지 이해되세요?
굳이 보조 생각들이 긴급 형성된다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보조 생각들은요, 무언가를 뭐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어떤 그 관념들을 뭐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 보조 생각의 형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정도 느낌도 보조 감정, 보조 느낌의 형태로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으로 삼아버리면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핵심이 되는 관념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뭐 안에서 계속 저기 남아있는 꼴이 되는 겁니까? 그것들이 파생해내는 관념들의 연막인 보조 생각, 감정, 느낌들 안에서 노는 꼴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 주범은 나는 사실 연애에 자신이 없어. 뭐 저 사람이 나 같은 걸 좋아할까? 라고 1번에 써놓은 저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형태가 어때요? 두려움이죠. 여러분들의 핵심 관념을 갖다가 분석을 하실 때는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만들어낸 녀석은 그 이전의 원초관념에 해당하는 나는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결핍된 존재다라는 이 관념이에요. 인간의 이원성이 불러오는 결핍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초관념인 존재적 결핍이 대상이 되는 연애 상대를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관념인 것이죠. 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결핍이 섞여 있는 뿌리관념 형태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1번 보시면은 나 자신 없어. 저 사람이 나 같은 걸 좋아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초관념으로 막바로 진입해서 그 관념의 매듭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 적어도 어디로 거슬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핵심이 되는 뿌리관념 쪽으로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핵심 관념이 만들어내는 생각에 놀아나고 있구나. 이 감정에 놀아나고 있구나. 이거를 지속적으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원초관념은 해결 자체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초관념이 일단 뭐 내버려 둔다 치면 그거는 깨달음의 영역에서 해결되는 매듭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뭘 알아봐야 된다? 마음속에 가장 깊은 두려움이 형상화된 관념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어느 지점에서 뱅뱅 돈다? 이것에서 파생되는 생각, 감정, 반응, 의도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관념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핵심 관념에게 제대로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보조 생각들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관념 분석에 관련해 가지고 이 수업이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먼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특강의 본 이제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관념은 개별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많이 듣는 질문이 있죠. 관념 분석은 내 것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남의 것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상대적 대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듯이 관념도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념을 관념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관념 자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역할이에요.